지난해 12월 초 조성길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 대리가 망명한 이후에 북한 당국은 이 조 대사 대리를 찾기 위해서 첩보원까지 급파하는 등 동분서주했습니다. 하지만 머리카락 한 올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북한 외무성이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러니까 조성길 북한 대리대사 망명 이후에 책임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요. 그렇습니다. 지난번 태영호 공사가 또 돌아왔을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지금 보면 조성길 대리대사가 지금 어디 가 있는지 일단 행방이 묘연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북한의 외무성이 굉장히 지금 감찰을 집중적으로 받아서 이용호 외무상까지도 상당히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그런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럼 그만큼 아마 조성길 대리대사가 북한 내에서는 굉장히 엘리트층에 속하고 북한 내에서는 굉장히 특권층에 속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망명을 하다 보니까 아마 김정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단속의 필요성들을 절감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현상 자체가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를 하면서 실제 내부적으로 굉장히 강한 철칙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상황을 두고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 화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리용호 외무상마저도 위험할 뻔했다고 하는데 간신히 자리를 보존은 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칠촌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책임을 지고 전격 해임이 됐다라는 얘기까지 들리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북한에서 그 최고로 열 패밀리가 이제 백두혈통, 그다음에 그렇죠. 만경대 가문, 셋째가 이제 백두산 줄기인데 이자 지적하신 그 허철은 허담. 허담은 즉 김정숙, 고종 사촌인 김정숙, 김신숙 자매의 남편이란 말이죠. 네. 지금 그 양용섭 최고인민회 부위원장이 바로 저 김정숙의 언니인 김신숙이고 동생이 이제 김정숙이고 저게 해방 직후 다 모스크바로 유학 보내서 이제 자기 와이프를 잘 만나는 덕에 출세한 게 허담인데 그의 아들인 허철이 지금 현재 외무성 당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럼 외무성 안에 있는 2천여 명의 당원들을 통제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철직시켰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이용호 외무상까지도 철직시키려다가 다행히 용서해 줬다는 건 지금 북미 대화가 진행되니까 용서해 줬지 아마 그렇지 않다면 이용호도 날아갈 뻔했습니다. 아하. 이런 걸 볼 때 김정은이 얼마나 이게 화가 났고 네. 고위층의 도미노 탈북을 막기 위해서 고육지책인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칠촌, 친척까지 해임을 해가면서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이유. 자, 망명한 조성길 임시 대사 대리가 북한의 고위급 자제이기 때문입니다. 조성길의 동료였던 태영호 전 공사의 이야기입니다. 북한 외무성의 견지에서 놓고 보면 본인의 아버지도 외무성 대사였고 북한의 장인은 북한 외무성에서 대단히 잘 알려진 대사입니다. 또 그래서 두 대사 동료 대사들이 사돈을 맺어서 네. 이제 이루어진 과정인데 아하. 결국 조선길로 보면 북한에서 뭐 저보다는 대비도 안 될 정도로 그렇게 경제적으로도 아주 좋고 가문도 좋다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영향으로 북한 당국이요. 해외에 나가 있는 외교관 자제들을 모두 평양으로 돌아오라고 명령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외교관 자녀들을 인질로 평양에 잡아둔다라는 이야기인데 지난 2016년에 귀순했던 태영호 공사도 이 내용을 당시에 얘기를 했었죠. 김정은 정권은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가장 숭고한 사랑마저 악유하여 해외에 나가 있는 상주 가족들의 자식 중 한 명은 북한의 인질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진짜 천만다행스럽게도 이번에 제 자식들을 다 데리고 한국에 올 수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기인제도라고 해야 되나요? 기인제도? 그러니까 인질로 잡아놓고 네네. 딴짓을 못하게 또는 망명을 못하게 막아두는 그런 고전적인 방법 아닙니까? 아주 좀 인권을 유린하는 방법 아닙니까? 치사한 거죠. 네. 옛날에는 그 부인도 못 데려가겠습니다. 아하. 부인을 데려가면 혹시 탈북할까봐.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부인도 못 데리고 가다가 그게 너무 비인간적이라 해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꾸 이렇게 성폭행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하. 현지에서 자꾸 성폭행 알겠습니다. 사건이 벌어지는데 주로 어디서 벌어졌냐면 뉴욕에서 벌어지고 네. 아프리카에서 많이 벌어졌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부인을 보내줬습니다. 네. 그걸 막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자식이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자식 중에 둘 있으면 하나는 인도적으로 보내줘야 된다 해서 한 명만 인질로 했다가 한 명만 보내줬어요. 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게 태영호 공사나 조성길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집안이 워낙 좋으니까 네. 어떻게 해서 가지고 한 명을 더 데려가는 바람에 아하. 현재 이 탈북 사건이 벌어지니까 네. 아마도 앞으로는 둘 다 데려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아하. 그리고 또 더 심하면은 한 명도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안 보내주려고 그럴 겁니다. 아하. 초등학생은 아직까지 주차장에 머리 안 들어갔다 해서 안 보내줄 거고 중고등학생은 아마도 그 기숙학교로 보내가지고 안 보내가지고 부모한테 안 보내주고 하는 그런 꼼수를 써가지고 앞으로 자식을 안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성길 대사 대리의 망명 사건 이후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 정말 노발대발한 것 같습니다. 모든 가족들을 다 평양으로 소환하라고 이런 명령도 지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